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187페이지고요. 회차 좀 적어주세요. 187페이지 맨 아래에 제2절 법인세 회계에다가 자, 적어주십시오. 자, 85회 3. 그 다음에 92회 4. 그 다음에 94회 2. 그 다음에 95회 3. 다시 한번 85회 3, 92회 4, 94회 2, 95회 3 이렇게 되고요. 자, 일단 요 이연법인세는 법인세가 아니라 회계에서의 법인세입니다. 여러분들 뭐 회계에서 법인세? 세법에서의 법인세나 회계에서 법인세가 뭐 다른가? 다르니까 뭔가 내겠죠, 여러분들. 자, 보십시오. 자, 이연법인세. 자, 미리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우리 소득 처분은 유보, 기타, 사유축이 세 가지가 있죠. 근데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유보가 아닌 기타나 사유축은 어떤 차이다라고 했어요. 어떤 차이? 너와 나의 차이? Sorry. 뭐, 어떤 차이라고 했어요? 이때까지 맨날 씹으렸는데. 영구적 차이. 안 했나? 했었잖아요. 영구적, 영원히 뭐로 보지 않을게 해가지고. 그죠? 근데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는. 그죠? 일시적 차이 이거 분명히 열심히 했잖아요. 여러분들 분명히 했었어. 맞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말씀들이 뭐냐면, 플러스, 자, 이거 생각해보세요. 올해에 플러스 유보가 나오면, 이때는 과세 대상 소득이 늘죠, 올해는. 하지만 미래에 마이너스 유보가 된다라는 건 과세 대상 소득이 줄 거란 말이에요. 알죠? 근데 법인세는 미래에 어떻게 되는지 관심 없어. 법인세 쪽은. 왜냐면 지금 세금 구하는 게 목적이거든. 요. 근데 회계는 뭐예요? 야, 유용한 정보 제공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과세 대상 소득이 줄 건지 늘 건지 그거 표시해 줘. 라고 하는 게 법인세 회계예요. 그놈의 유용한 정보의 제공 때문에 그래요. 아니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저도 피해자야. 피해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설명하면 여러 멘탈 나가시거든. 알죠? 근데 우리가 기타나 사유출은 나중에 뭐 마이너스 기타, 마이너스 사유출 추인데요? 그런 거 없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거에 대한 거에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이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원래부터는 단기 순이익부터 출발했죠. 근데 우리가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에서 여기에서 법인세 비용을 뺀 게 단기 순이익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뭘 구하고자 하냐면 법인세 비용이 얼마인지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맞죠? 그럼 법인세 비용이 얼마인지 구하고 싶으니까 아직 단기 순이익부터 출발하면 안 되지. 올해 낼 법인세가 얼만데 요거. 알죠? 법인세 비용 물론 올해 법인세 비용이 얼만데 요거. 알죠? 자, 그래서 여기는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법인세 비용이 얼마인지 구해야 되는 거니까. 알죠? 얼마인지 구해야 되는데 법인세 비용을 여러분들 미리 빼버린 거에서 출발하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가산 조정은 더하고 차감 조정은 빼죠. 빼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과세 대상 소득이 나온다고 하죠. 알죠? 왜냐하면 이쪽은 법인세 쪽이 아니라 법인세 회계니까 법인세에 대해서 자세하게 물어보진 않아요. 알죠? 자세하게 물어보진 않으니까 그냥 요게 여러분들이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냥 그거 있죠? 각 사업연도 소득이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알죠? 그리고 요게 세무조정사항이 소득금의 중합계표. 맞죠, 여러분들? 요거. 자, 외우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기에서는 다 유보 아니면 마이너스 유보입니다. 여기는 다 플러스 유보 아니면 마이너스 유보예요. 자, 여기는 용어가 정말 그지 같으니까 이해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가산 조정이면 어떤 유보 나와요?
저 가산조정이면 플러스 유보 나오죠. 그럼 플러스 유보는 미래의 과세대상 소득을 줄여요, 늘려요? 미래에. 줄이죠. 맞죠? 가산조정 미래 차감조정 마이너스 유보로 추인되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 플러스 유보를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불러요. 차감할 일시적 차이다라고 해요. 맞죠? 여러분 여기서의 핵심되는 문장은 할이에요. 한이 아니라 한 건 현재고 할은 미래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미래의 플러스 유보는 미래의 마이너스 유보로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일 차이다. 라고 해서 플러스 유보를 미래에 차감할 일시적 차이다 라고 불러요. 되시겠어요, 용어? 저기요? 아니, 미래 생각해보세요. 미래, 윤미래 씨 말고. 아휴, 죄송해요. 아니, 미래, 여러분 지금 현재잖아요. 여긴 현재. 현재 플러스 유보는 미래에 뭐가 돼요? 마이너스 유보가 되잖아요. 미래의 마이너스 유보는 미래의 소득에서 빼는 놈이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유보는 미래의 소득을 줄이는 차이다. 할 차이. 그럼 할이면 미래형이 돼야 되니까 차감 할이 돼야지. 시험에 낚시 안 칠 것 같죠? 낚시 친다니까요? 가산 할 이렇게 장난친단 말이에요. 얘를 플러스 유보를. 조심해야 돼. 알았죠? 한이 아니라 할. 진짜 나도 이거 가지고 낚인단 말이야. 아 선생님 그만 좀 해요 라고 하셨지만 이틀 뒤에 나구나. 나를 위해 선생님 이렇게 미친 듯이 막 토를 했대. 피를 토했구나 막 이렇게. 그렇죠? 자 보시면 여기.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차감 조정이에요. 우리 차감 조정은 플러스 유보 마이너스 유보. 그렇죠? 단기에는 마이너스 유보죠. 그럼 단기의 마이너스 유보는 미래에 어떤 유보가 돼요? 그렇죠? 미래에는 플러스 유보가 되니까 나중에는 가산할 놈이죠. 과세 대상 소득이 더 할. 그렇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미래에 가산할 일시적 차이다라고 해요. 알았죠? 자, 조심하신다. 오케이? 이렇게. 그럼 보세요. 그럼 이제 개정 과목이에요. 개정 과목 냅니다. 그럼 여러분들 과세 대상 소득을 여기 플러스 유보는 나중에 마이너스 유보니까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이죠. 그럼 우리 줄이는 것만큼 선납세금이 자산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얘를 이연법인세 자산이다라고 불러요. 플러스 유보를. 알죠? 나중에는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이니까 법인세가 나중에 그 플러스 유보만큼, 플러스 유보가 1,000원이면 나중에 마이너스 유보로 1,000원 되잖아요. 그럼 법인세 1,000원이 이연되면서 나중에 자산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세금 덜 내는 효과니까 미래에는. 오케이? 힘들어. 자, 그 다음에 그럼 마이너스 유보는 지금 당장은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이지만 미래에는 그만큼 법인세가 이연이 되면서 미래에는 플러스 유보, 과세 대상 소득을 늘릴 거죠. 늘린다라는 건 내 입장에서 그만큼 여러분들 의무가 느는 거잖아요. 법인세가 더 늘 의무. 맞죠? 그래서 미래에는 그 해당 법인세가 이연이 되면서 부채가 된다라는 거예요. 되세요? 요거? 받아들여요. 피하기 힘들다 여러분들. 보지 마시겠죠? 실제 된단 말이에요. 물론 안 나오면 다행이고. 여기까지. 자, 그래서 외워주시길. 자, 그럼 밑줄 좀 치죠. 187페이지. 자, 187페이지에 1번 의 있죠? 1번 의. 자, 1번 의에서 두 번째 줄 여기? 여기 아니다. 잠깐만요. 그냥 188페이지 갑니다. 188. 자, 188페이지에 2번 별표 맨 위에 2번 별표.
자, 거기 첫 번째 세무조정의 가산조정 유보 보이세요, 여러분들? 가산조정 유보에 맺어주시고 거기에다가 현재라고 해서 현재 가산조정 유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나중에 미래에는 마이너스 유보가 되죠. 그럼 미래에는 과세 대상 소득에서 차감할 차이죠. 맞죠? 그래서 오른쪽에 밑줄 차감할 일시적 차이. 그러면 미래에는 해당 플러스 유보만큼 미래에는 마이너스 유보만큼 과세 대상 소득을 줄여주는 거니까 해당 법인세가 이연이 되면서 자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이연 법인세 자산까지 밑줄 치시고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에 차감 조정 마이너스 유보 보이시나요? 밑줄 차감 조정 마이너스 유보 밑줄. 그럼 거기다도 현재라고 좀 현재에는 마이너스 유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미래에는 플러스 유보가 되겠죠. 그럼 플러스 유보가 되면 미래에는 해당 과세 대상 소득을 늘리는 차이잖아요. 그럼 미래에 가산할 놈이죠. 맞죠? 그래서 밑줄 가산할 맞죠? 가산할 일시적 차이. 이걸 그냥 외우면 머리 트집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미래에 과세 대상 소득을 늘리는 건 세금을 더 납부하는 효과니까 부채죠, 부채. 그렇죠? 그래서 밑줄 이연 법인세 부채 해당 금액만큼 나중에 법인세를 더 내게 되는 효과니까. 됐나요, 여러분들? 네. 자, 여러분 한번 사례 들어볼게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회사는 당연히 법인세를 계산할 때는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 가지고 법인세 계산할 거 아니에요. 잘 보세요. 뭐냐면 자, 회사가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10만 원이 있었대요.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입금 불산입 요거 마이너스 유보가 생겼다라고 가정. 마이너스 유보. 이게 뭐 예를 들면 요게 되겠죠. 뭐냐면 우리 배웠던 재고자산 평가증. 세법에서 볼 때 장부가 증가되면 우리 마이너스 유보 적잖아요. 맞죠? 기억나시죠? 재고자산 평가증. 이건 거꾸로 봤었잖아. 세법 입장에서 볼 때 장부가 증가돼 있다고. 그럼 세법이 자산이 감소한 거 마이너스 유보 바로 추인돼 버리다. 바로 다음 연도에. 그죠? 그거 하고 있는 거 지금. 다른 세무조정 없고 얘밖에 없대. 얘밖에. 얘밖에 없대요. 그럼 과세 대상 소득이 단기에는 얼마예요? 그죠? 8만 원, 8만 원. 바본가? 8만 원. 왜요? 저 원래 이래요. 공부할 때. 머리 이렇게 두드려줘요. 머리가 순환이 잘 돼요. 네. 근거 없는 논리. 그 다음에, 자, 세율이 만약에 20%래요. 그럼 20%면 지금 당장에는 16,000원만 내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법인세 부담액이 16,000원. 이렇게. 회계 입장에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근데 X 2년도에도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은 10만 원이래요. 그러면 회계 입장이 이건 거예요. 자, 일단 일단 쓰고 할게 그냥 미리 하지 말고. 자, 10만 원이에요. 그럼 이 마이너스 유보가 이제 바로 플러스 유보로 추인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입금 산입 또는 송금 불산입 추인. 그러면 과세 대상 소득은 12만 원이고요. 여기에 20%.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세율도 좀 달라요, 뭔가가. 그래서 24,000원. 이렇게 되죠. 일단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은데, 자, 일단은 잘 들어보세요. 이거는 이 16,000원 하고요. 24,000원은 법인세 입장에서 내야 될 금액이잖아요. 여러분들, 뭔 소리야? 법인세 입장에서 내야 될 거니. 회계 입장은 낼 법인세가 다르니?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회계 입장. 야, 법인세를 내기 전에 둘 다 10만 원 벌었잖아. 그러면
법인세 비용이 똑같아야 되지 않겠니라는 논리예요. 근데 왜 달라? 여러분들 뭔 소리야? 그래서 진짜 해볼게요. 자, 그래서 지금 표정 분명히 안 좋아요. 분명히 지금 표정 뭔 소리야? 그죠? 분명히 뭔 소리야 이 생각 드실 거예요. 분명히. 예. 회계 입장은 당연히 법인세를 벌어들이 전 10만 원 부담 똑같이 벌었잖아요. 근데 법인세 부담액이 달라? 말이 안 된다라는 거. 회계 입장에서요. 법인세 입장 말고. 힘들어요 진짜 설명하기.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도 진짜. 자, 그럼 X1년도 회계 처리 볼게요. 요거를 한번 낸 적이 있어서 회계 처리 낸 게 아니라 이 회계 처리를 통해서 법인세 비용이 얼마인지 구하라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X1년도 입장에서는 일단 미지급 법인세 잡혔겠죠. 왜 미지급 법인세냐면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내야 될 세금이니까. 맞죠? 물론 여러분들이 배우신 개정 과목은 미지급 세금이지만 알죠? 여기는 그냥 미지급 법인세라고 할게요. 그래서 미지급 법인세 16,000원. 16,000원. 했죠? 이거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16,000원. 요거. 근데 이 2만 원 있죠? 요 마이너스 유보는 나중에 플러스 유보로 여러분들 나중에 X2년도, X1년도 입장에서는 미래죠, X2년도가. 미래에 요 2만 원 있잖아요, 여러분들. 요 2만 원의 20%인 4,000원만큼의 법인세를 나중에 늘려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나중에 미래에는 이 법인세 2만 원의 20% 곱한 효과죠. 2만 원의 20% 곱한 효과가 나중에는 그만큼 과세 대상 소득을 즉 법인세 부담액을 늘릴 겁니다 라고 알려주라라는 거. 미리 알죠? 그럼 나중에 내야 될 세금을 우리가 2만 원에 20% 곱한 얼마야 그러면? 24,000원 맞죠? 4만 원이구나. 바보. 아닌데? 4,000원? 미쳤나 보다. 왜냐면 여기에 지금 우리 세잖아. 세금은 항상 세율 곱한 호잖아요. 맞죠? 근데 요거는 우리가 입금불사님 얘는 아직 세율 곱하기 전이니까. 맞죠? 그래서 2만 원에 20%만큼인 4,000원을 우리가 더 내게 되잖아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나중에는 더 납부할 세금이 늘 거예요. 라고 해서 부채입니다. 라고 해서 여기다 4,000원 잡는 거예요. 되세요? 오케이. 물론 2만 원에 요 20%만큼 이거죠. 여러분 이거예요. 자 보시면 둘 다 이거야. 자 여기 뭐냐면 둘 다 우리 회계 입장에서는 10만 원의 우리가 가산조정 이런 게 없다면 가산조정 차감조정은 법인세 있는 거잖아요. 회계 입장에선 얘가 없다면 야 법인세를 벌어들이기 전에 10만 원 벌었잖아. 그러면 20% 곱한 2만 원의 법인세를 내는 게 맞지 않겠어? 이런 논리예요. 오케이? 여러분들이 법인세를 먼저 배우시다 보니까 자꾸 여기 가산조정 다 해야 되는데 회계 입장은 다르다고요. 회계 입장에서는 요거는 법인세만 있는 거잖아요. 가산조정 차감조정은 회계 없어요. 회계 입장에서 법인세를 내기 전 10만 원 벌어들였으면 거기에 세율 곱한 금액만큼 내는 게 회계 입장에서 법인세는 똑같아야 된다는 거. 2만 원씩 내야 되는 게. 오케이? 회계 입장 접근해 보세요. 이게 힘들어. 저도 힘들어, 여러분들. 그럼 법인세 배우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법인세 할 때 고생하는 건 똑같죠. 법인세 처음 했더니 갑자기 회계했던 거하고 달라. 그때 그래서 고생했고, 여기는 내가 법인세부터 배웠더니 회계가 무서워. 갑자기 이거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어. 그쪽으로 가야 돼요. 알죠? 그래서 여기에 여기 법인세 비용 무조건 2만 원이 돼야 돼요. 가산조정, 차감조정은 회계는 없거든. 똑같이 벌었으면 20% 2만 원씩 내는 게 정상이다라는 거예요. 회계 입장은. 알죠? 그럼 차변에 빵꾸 나는 곳에 법인세 비용 2만 원 요거인 거예요. 야, 10만 원. 여기에 20% 요거만큼이 회계상 법인세이지 않겠니? 알죠? 요게. 그래서 순서로 따지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1번.
당기에 부담할 법인세를 미지급 세금으로 계상한다. 그 다음에 2번 이연법인세 자산이나 부채를 잡는다. 3번 빵꾸 나는 곳에 법인세 비용 적는다. 제발 여기서는 회계 관점으로 접근해 주세요. 자, 이제 X2년도 회계처리 해볼게요. 시험에 X2년도 내지 않는데, 그래 보시면, 그럼 X2년도 입장에서는 미지급 법인세가 24,000원인 거죠. X3년도 3월 말까지 내야 될 거. 또 미지급 법인세 24,000원. 그러면 X2년도 입장에서는 실제로 X1년도 입장에서는 요 4,000원만큼이 미래, X2년도가 미래잖아. X1년도 입장에서는. 미래에 내야 될 세금을 4,000원만큼은 늘려줄 거예요. 라고 부채 잡았죠? 근데 그것만큼 요 24,000원에 들어가 있잖아요. 부채가. 그럼 이제 낸 거니까 요것만큼 이제 부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연법인세 부채를 까요. 좌변으로. 깝니다. 이건 이제 효과가 사라졌어요. 라는 거예요. 그럼 차변에 얼마 빵꾸 나요? 2만 원. 똑같아요. 법인세 비용은 2만 원이지 이놈 새끼야. 여기 회계 입장에서는 똑같잖아. 근데 이용자들한테는 유용한 정보 제공해야 되니까 지금 내야 될 법인세 얼마인지 미지급 세금 같은 거 표시하고 미래에는 플러스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만큼 어떻게 되며 했죠. 대신에 우리가 이 법인세는 여러분들 손익계산서 구조에서 다 법인세 차감전 이익으로 하는 거잖아요. 가산조정 차감조정 없고 맞죠? 누가 손익계산서에 이 가산조정 차감조정 해가지고 여러분들 다 법인세 부담액을 올려요. 맞죠? 그건 법인세 신고할 때 하는 거. 요거는 세무서에 신고할 때 하는 거고 요거는 맞죠? 손익계산서에는 어차피 LG전자랑 삼성전자가 10만 원 벌었으면 어차피 내는 법인세는 똑같이 손익계산 계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회계 입장이요. 손익계산서요. 알았어요? 네. 저희 수업 방식이 좀 이래요. 자, 받아들여요, 이제. 이렇게 협조 잘해주시면 제가 이러는데, 제가 이게 물어보는데, 그냥 이렇게 듣고 있으면 그때 이제 이런 말도 소심해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특히, 나 여기 욕하고 있나? 네. 저녁반 아니에요. 그렇죠. 진짜. 불쌍한 때도 있단 말이죠. 대답 아무도 안 해줘가지고 뭐야, 왜 열심히 하겠으면 이제 그래가지고 특히 저녁반 분이 좀 그래. 왜냐면은 피곤하셔가지고 일하고 오셨는데 갑자기 또 회계세법 하니까 죽지 맞죠. 근데 저 새끼는 자꾸 막 대답을 요구하고 저 새끼는 저예요, 여러분들. 대답 자꾸 요구하니까 짜증나죠. 나 지금 피곤해서 피곤했는데 나 여기까지 왔다. 근데 나한테 자꾸 짜증나게 질문하니 그냥 너 혼자 해 이렇게. 근데 강사 입장에는 그게 좀 힘들거든요. 저 혼자 하는 게 약간 뭔가 죄책감 갖고 같이 이렇게 협조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이해되세요? 그래서 법인세 비용이 손익계산서상이에요. 손익계산서다. 이거는 같아야 된다라고. 이 손익계산서 안에 재무상태표잖아요. 여기는. 그렇죠? 손익계산서상 법인세는 같아야 돼요. 당연히. 단 주의 하실 게 뭐냐면 아까 우리가 가산할, 차감할이었죠. 지금은 법인세율이 20%라 가정했잖아요. 맞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여기다 쓸게요. 2000X2년도에 세법이 개정이 되는 게 공시가 나온 거예요. 공시가 돼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X2년도에는 미안하지만 19%짜리 있죠. 19% 개정이 된 거야. 알죠? 그럼 당연히 이 미지급 법인세는 당연히 20%죠. 20%. 왜냐하면 이 미지급 법인세는 지금 현재 세율이 당연히 지금 납부할 세금이고 X1년도에 납부할 세금이니까. 하지만 제가 이연 법인세 부채나 자산 미래에 어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지금 2만 원 곱하기 20%만큼의 세금을 줄여주는 거지만 지금은 줄여주는 거지만 나중에는 2만 원에 19%만큼의 세금을 더 늘려주는 효과잖아요. 이해되세요? 제가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율이 둘이
X1년이든 X2년이든 같다라고 제가 전제를 든 거고. 알죠? 근데 이게 요 마이너스 유보가 나중에 플러스 유보로 추인될 때는 이때는 미래의 세율만큼의 효과만큼 우리가 세금을 늘려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 그냥 외우시길. 그래서 우리가 요 미지급 법인세는 현행세율 쓴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연법인세 부채나 자산은 미래세율 쓴다라고 해요. 알죠? 시험에 그렇게 그러니까 계산 문제는 그렇게 내면 사람 죽기 때문에 안 내요. X2년도 안 낸다고요. X1년도 안 내요. 알죠? 자, 그래서 밑줄 좀 칠게요. 자, 188페이지. 자, 가로 1번 단기 법인세 부담액 보이시죠? 보이세요? 3번 법인세 회계 측정의 가로 1번 단기 법인세 부담액. 보이세요? 그거는 뭐냐면 아까 방금으로 따진 미지급 법인세 얘기하는 거예요. 알죠? 밑줄 좀. 보고기간 말 현재의 세율과 세법을 적용. 왜냐하면 지금 당장 내야 될 세금이니까. 알죠? 근데 자, 가로 2번의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미래에 어떻게 되냐라는 거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미래 세율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밑줄 끝에 미래 예상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측정. 알죠? 이유. 자, 그 다음에 가로 3번 밑줄입니다.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현재 가치 하지 않는 세금은 현재 가치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잘 봤더니 내가 세금을 자, 들어보실게요. 뭐냐면, 자, 우리가 이연법인세 자산이나 부채는 미래의 거니까 지금의 가치로 환산할 수 있죠. 올해 연도에 회계 처리해야 되니까. 물론 X1년에 회계 처리해야 되는데 X2년도 거니까 환산할 수도 있잖아요. 세금을 현재 가치 하는 미친놈은 없어요. 맞죠? 세무서에 가가지고 제가 현재 가치를 해봤더니 법인세는 10만 원이 아닙니다. 8만 원으로 현재 가치 8만 원 낼게요. 또 맞아요, 여러분들. 알죠? 세금 자체 현재 가치 절대 못해요. 조심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로 4번 설명, 여기도 뭐가 나오냐면 보수주의가 나와요, 보수주의. 자, 들어보실게요, 여러분들. 자, 들어보시면. 자, 들어보시면. 자, 여기에요, 요거. 우리가 마이너스 유보 있죠? 마이너스 유보. 아니, 마이너스 유보 가지 말고 이렇게 할까요? 뭐냐면, 이거 좀 바꿀게요. 여기 화면. 거꾸로. 만약에 내가 이때 플러스 유보가 나온 거예요. 그럼 플러스 유보가 나오면 나중에는 마이너스 유보로 추인될 거잖아요, 여러분들. 오케이? 맞죠? 그러면 얘는 우리가 성격이 뭐냐면 이연법인세 자산이죠. X1년 입장에서. 왜 이연법인세 자산인지 이해돼? X1년도 입장에서요. X1년도 입장에서 이 플러스 유보는 나중에 미래에는 마이너스 유보로 세금을 줄여주는 효과니까. 이해되세요? 이게 이연법인세 자산이 X1년도 입장에서 얘의 플러스 유보는 여러분들 얘만 생각하는데 우리 항상 2연은 미래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에는 얘를 거꾸로 마이너스 유보로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꾸 현재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2연. 되셨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럼 이연법인세 자산은 무조건 잡냐? 우리 회계에서 자산을 잡으면 이익이 올라가죠. 뭐냐면 이럴 수 있죠. 뭐냐면 알고 보니까 과세 대상 소득이 내가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 예를 들어서 없대. 0. 0이래. 그러면 얘를 활용 못하죠. 맞죠? 그래서 뭐라고 돼 있냐면 이연법인세 자산은 과세 대상 소득이 있어야 돼. 꼭. 맞죠? 미래에 과세 대상 소득이 있어야지만 이연법인세 자산만큼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만약에 결손이 나거나 적자면 세금 어차피 못 줄여요. 이해되세요? 오케이? 그래서 어디에 있냐 다시. 자, 188페이지 맨 위에.
자, 2번에 이연법인세 자산과 이연법인세 부채의 인식에 여러분들 실현 가능성 제가 밑줄 안 쳤잖아요. 맞죠? 자, 이연법인세 자산의 두 줄 밑줄 실현 가능성. 실현 가능성이 거의 확실한 경우에만 재무상태표에 반영. 미래의 과세 대상 소득이 충분. 왜냐면 이월결손금 빼면 과세 대상 소득 낮을 수도 있어지는 거니까. 됐죠? 근데 자, 이연법인세 부채 보이세요? 이연법인세 부채? 자, 이연법인세 부채는 밑줄 실현 가능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항상 인식. 왜 그래요? 왜? 왜 이연법인세 부채는 이거죠? 이연법인세 부채는 얘잖아요. 방금 사례된 거 요거. 이연법인세 부채 얘죠? 마이너스 유보는 미래에 가산할 놈이니까. 이연법인세 부채잖아요. 되셨어요, 여러분들? 자, 근데 이연법인세 부채는 실현 가능성을 요구하지 않는데요. 왜일까요? 논리적 일관성 없죠? 우리 항상 논리적 일관성이 없으면 보수주의 생각하시면 돼요. 맞죠? 이따 보수주의 때문에 자산 잡으면 이익 올라가잖아요. 맞죠? 야, 이연법인세 자산, 야, 확실할 때 걔가 나중에 마이너스 유보로 추인될 때 확실하게 과세에 대한 소득이 있어야 돼. 그래야 뺄 수 있지. 그때만 잡아. 알죠? 이연법인세 부채? 야, 부채가 올라가면 이익 적어지잖아. 무조건 잡아라. 되세요, 여러분들? 그 논리예요. 그러니까 항상 논리적 가능성, 논리적인 뭔가 없으면 저희 보수주의 생각하시면 돼요. 알죠? 여기서 보수주의 한번 또 들어와요. 되세요? 말 문제 다 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3번 법인세 회계 측정 있죠? 거기에서 가로 4번에 굵은색 글씨 밑줄. 자, 이연법인세 자산의 실현 가능성은 보고기간 말마다 재검토를 해야 돼요. 그렇죠? 실현이 될지 과세 대상 소득이 충분해야 뺄 수 있는 거죠, 나중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88페이지 맨 아래 가로 2번. 자, 첫 번째 줄 중간에 두 줄 밑줄입니다. 자, 이연법인세 자산과 이연법인세 부채가 동일한 과세 단국과 관련된 경우에는 각각 상계하여 표시한다.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같은 세무서의 세금을 내고 세금을 돌려받고 요러는 거예요. 그럼 어차피 퉁쳐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알죠? 요거. 자, 됐어요. 그러면 말 문제 좀 풀고 여러분들 쉴게요. 자, 기출 문제 어디 가주시냐면 여기 있네. 393. 기출문제 393페이지. 기출문제 393페이지. 3번이에요. 기출문제 393페이지 3번.
그럼 몇 번일까요? 2번입니다. 2번 가져가서 2번이에요. 2번. 응? 해볼게. 여러분들 2번은 그 여러분들이 그 법인세 좀 아셔야 돼. 플러스 유보인지 마이너스 유보인지 아셔야 되는 문제예요. 해보자. 자, 동그라미 1번. 차감할 일시적 차이. 미래형이니까 그러면 이 생각 같이 하셔야 돼. 그럼 미래에 차감하니까 지금은 가산한이죠. 그럼 지금 가산하니까 플러스 유보 얘기하는 거예요. 플러스 유보. 알죠? 플러스 유보는 미래에 마이너스 유보로 과세에 대한 소득을 뺄 거잖아요. 됐죠? 그럼 우리가 차감할이니까 과세 대상 소득을 미래는 줄일 거예요. 그럼 줄일 거니까 이게 이연법인세 자산 맞습니다요. 그렇죠? 근데 아까 했었죠. 자산을 잡게 되면 이익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나중에 과세 대상 소득이 충분해야지만 뺄 수 있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거 맞는 거. 자, 2번 뭐예요, 여러분들? 공정가 이거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그거잖아요.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이 장부가 세법보다 크대. 그 플러스 유보예요, 마이너스 유보예요? 마이너스 유보예요. 그럼 마이너스 유보는 지금은 차감한, 미래는 가산할. 그럼 이연법에서 부채지. 가산할. 과세한 소득을 늘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오케이? 예. 그다음 동그라미 3번. 몰라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풀 때 몰라요. 이런 거 넘어가요, 여러분들. 어떻게 알아? 근데 우리가 송금으로 인정되지 않았대. 송금으로 인정되지 않았다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송금으로 인정이 됐으면 마이너스 유보죠. 그럼 마이너스 유보니까 나중에는 플러스 유보가 되겠지만 그건 아니니까 부채를 인식하지 않는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일시적 차이면 유보, 마이너스 유보. 원칙적으로 이연법인세를 인식한다라는 거 자산 또는 부채를. 이게 생략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몇 문제 더 풀어볼게요. 이거 좀 꽤 어렵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실제로.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차감할 이거 머릿속으로 잘 이거 장난친단 말이에요. 자, 어디냐면 92회 없나? 없네. 85회 있나? 여기 있다. 440페이지. 기출문제 교재 440페이지. 기출문제 교재 440페이지 3번입니다. 자, 몇 번인가요? 2번입니다. 2번 바로 나오셔야 돼. 가산할이면 과세한 소득 늘리는 거 아니에요? 맞죠? 가산할. 미래형이라, 미래형. 조심해서 할. 1번 해볼게요. 차감할. 그럼 미래의 과세 대상 소득을 빼니까 이연법인세 자산인 거예요. 맞죠? 여기 있죠. 이연법인세 자산을 잡게 되면 이익이 올라가니까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경우면 잡으라면서요. 매우 높은 경우에만 맞는 거. 동그라미 2번 가산할. 미래의 과세 대상 소득을 늘리는데 여기는 과세 소득 감소.
안 맞잖아요. 늘 일인데. 그래서 이번에 틀림.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이연법인세 부채는 원칙적으로 잡아야 된다면서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우리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미래에 어떻게 될 거니까 미래 세율. 그래서 여기 어디 있어? 여기 예상되는 세율이니까 이게 미래 세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래 세율을 적용해서 측정. 오케이? 예. 나머지 뭐 제가 한 2개 안 풀어드린 거 있어요? 2개인가? 지금 교재 없어가지고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우리 학원 카페에 기출문제 좀 많거든요. 학원 카페에 가입을 하셔가지고 나머지 한번 기출문제 다운받아서 이건 풀어보세요. 알죠? 잠깐 쉬는 시간이 좀 그런데 지금 5시 35분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냐? 어떡하죠, 여러분들? 혹시 좋은 의견 있으신 분? 일단 숙제 먼저 낼게요. 숙제 먼저. 숙제 내고 쉬었다 가세요. 조절 좀 실패했네. 이거 좀. 혹시 물어보실 거 없나요? 어저께 숙제 냈던 것 중에 좀 어려운 거 많았을 건데? 다 쉬웠어요? 막 껌이었어? 막, 아유. 죄송해요, 너무 극단적이죠. 자, 어디냐면은요. 92회. 92회래. 미쳤구나. 92페이지. 회계 부가소득 92회는 뭐냐? 회계 부가소득이요. 92페이지. 자, 92페이지에 몇 번이냐면은요, 여러분들 92페이지는 전부 다 해주셔야 전부 다. 92페이지 전부 다. 그 다음에 93페이지. 전부 다. 자, 그 다음에 94페이지. 9번, 10번. 자, 그 다음에 95페이지. 전부 다요.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주시냐면 97페이지. (97페이지에) 8번, 18번, 19번. 자, 그 다음에 98페이지. 자, 98페이지. 5번 수도 냈었죠? 안 했나?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2번 안 했죠? 2번, 5번. 그리고 99페이지. 6번. 진짜 기출문제입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쭉 가셔가지고, 어디 있냐면, 116페이지. 자, 116페이지 3번. 자, 그 다음에 117페이지. 자, 117페이지에 6번하고 9번. 9번은 여러분들 대승기업의 회계만 해주세요. 대승기업. 알죠? 9번은 대승기업 사채 발행자 입장에서만요.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10번. 10번도 시험에 몇 번 출제해가지고요. 이거는 뭐 근데 해답 보시면 어렵진 않을 거예요. 자, 6번 해달라고 했나요? 했죠. 깜짝이야. 자, 그 다음에 118페이지. 자, 118페이지 16번. 그 다음에 119페이지에 1번, 객관식 1번.
자, 그 다음에 120페이지 전부 다. 그 다음에 121페이지 90번. 그 다음에 122페이지. (122페이지) 11, 13. 122페이지 11, 13. 그 다음에 123페이지 14번. 그 다음에 124페이지에 3, 4번. 얼마 안 되네, 뭐. 그죠? 얼마 안 되죠. 자, 됐어요. 자, 오늘 부가세 어떡하냐, 이거. 할까요, 부가세? 자, 부가가치세는 미리 말씀드리면 여러분들